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지난 10일 북한의 K-팝에 대해 보도한 데 이어서 20일에는 미국의 정통 외교안보 전문지죠.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북한 전체주의와 K-팝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런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기고문을 낸 사람은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카토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고한 글을 게재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글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K-팝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대중문화를 악성암으로 부르면서 경계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한국을 비롯한 외신들까지 앞다투어 보도를 하면서 이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 가운데 나왔다. 이런 점에서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 겁니다. 우선 지난 10일 뉴욕타임즈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K-팝을 악성암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북한 내의 한류의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뉴욕타임즈가 한 겁니다. 뉴욕타임즈는 김정은이 K-팝을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 행동 이런 걸 타락시키는 악성암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영 매체를 통해서 이를 내버려 두면 북한이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북한의 한류 확산은 북한 내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간 이동을 통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한국의 음악이라든지 드라마에 대해서 이런 수요가 덩달아 높아진 것이 이유다. 이렇게 뉴욕타임즈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MZ세대들은 그동안의 반사회적이라는 탄압에도 한국 영화라든지 드라마, K-팝 등을 꾸준히 소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를 했습니다. 더더욱 이 북한의 젊은이들이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음식조차 부족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CD와 DVD, USB 등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반입된 K-드라마 등에서 남한 사람들이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까지 확산되면서 북한 MZ세대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타임스는 이 K-팝을 밀반입했던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요즘 북한 젊은이들은 김정은에게 아무런 빚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가족 통치의 기반을 잃지 않으려면 젊은 층에 대한 이념 통제를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북한은 지난해 연말부터 청년 세대들의 변화를 통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제정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은 남한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최대 사형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과거에는 남한의 방송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형이 선고됐지만 이 법 제정 후에는 최대 15년으로 강화됐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가 입수한 북한 정권 문서에 따르면 북한 청년들은 한국 콘텐츠와 한국식 말투를 검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북한 여성들은 그동안에 데이트 중인 남성을 동지라고 불렀는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이런 한국 드라마 영향 때문에 이제는 오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런 풍조에 대해서 김정은은 이런 언어들을 변태적이라고 비판했고 남한 사투리를 모방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의 가족들은 경고의 의미로 도시에서 추방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문서에 담겼다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더불어 지로 이시마루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 편집장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침공은 김정은과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이 2018년과 2019년 탈북자 1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인용해가지고 조사 대상자의 거의 절반이 북한에서 한국의 영상들을 접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그만큼 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 대중화되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이어진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북한 전체주의와 케이팝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런 기고문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한국 대중문화를 일부러 무시하고 또 경멸감까지 드러냈지만 사실은 한국의 문화가 북한 내에 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2월 한국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최대 사형, 자료를 소유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등 이런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 바로 그런 김정은의 지침은 이 K-팝 등의 한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북한의 두려움은 지난 16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8기 3차 회의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말을 한 것. 그러니까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공세적으로 실속 있게 전개해 나가는 데서 이걸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 문제들을 천명했다. 이렇게 노동신문이 보도했는데 여기서도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이 그렇게 엄벌을 한다고 해서 이 한국 대중문화의 북한 유입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 문화를 접하려고 하는 북한 젊은이들의 욕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전 영국 주재 북한 영사였고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된 이 태용호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만큼 오히려 이걸 들어가는 방식이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에 USB의 내용이 자동 삭제되게 만든다든지 코에 넣어 숨길 수 있는 초소형 코카드, 노스카드도 등장했다. 요즘 USB 조그만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USB 같은 건 이제 코에 쑥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이어서 북한 정권이 단속을 강화할수록 사람들은 정보를 들여오기 위해서 더욱 창의적인 방식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런 한류 드라마나 다양한 영상을 접한 북한인들은 북한의 국경 너머 사람들의 삶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북한 당국이 그동안 북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고 밴도우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대로 북한 당국은 그동안 남한이 거지로 가득 찬 생지옥이라고 선전해 왔는데 모두가 속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더불어서 북한 내에서 저항 조직을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대대적인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권의 정당성은 감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 한류를 단속하는 사람들조차 이 북한의 선전선동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한류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제의 안정성은 무너지고 내부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밴도우 연구는 한국은 이런 분위기를 무기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정권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밴도우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미래는 서울과 평양의 수뇌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민족들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K-팝 등의 한류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켰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이미 북한사에 한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K-팝이 북한 사회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2018년 4월 1일 가왕 조용필과 백지영을 비롯해 가지고 걸그룹 레드벨벳까지 11팀의 가수들이 평양의 동평양 대극장에서 봄이 온다 이런 타이틀로 공연을 펼친 바 있습니다. 이 공연에는 김정은 부부와 김여정을 비롯해 가지고 북측의 간부들 그리고 관객들 1,500여 명이 대거 참관을 했습니다. 2차 공연은 3일이 있었는데 평양 류경체육관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합동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래 소문은 무서운 법입니다. 그때 K-팝을 접한 평양 사람들은 남쪽의 문화를 접하면서 그야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봄이 온다 이 평양 공연은 북한 전역의 한류 문화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은은 당시 이 봄이 온다 공연 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공연단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공연팀 레드벨벳을 콕 찍어서 이 레드벨벳을 보러 올지 관심들이 많았는데 원래 모레 4월 3일 그때 남북 합동 공연에 올려다가 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왔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도 그만큼 남쪽 문화에 열의가 있었고 특히 레드벨벳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던 겁니다. 그때 김정은은 문화예술 공연을 자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북남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이 이 의의가 있을 수 있으나 남측 공연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김정은이 자초한 한류의 확산은 이제 북한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위력으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6일 노동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반사회주의자, 비사회주의자와의 투쟁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도와 인민들의 운명이 걸려 있다.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노동신문은 이 반사회주의 및 비사회주의 현상 같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명운을 걸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대놓고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K-팝과 K-드라마 등을 포함한 한류 문화가 이 북한의 김정은 체제 자체를 흔들 정도의 유력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이 김정은의 태도는 지금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전국적으로 한국 드라마와 가요, 뮤직비디오, 서방 문화 등의 유포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한 일간지가 1만 명에 달하는 북한의 학생들이 남측 드라마와 영화를 몰래 봤다고 실토하면서 북한 당국에 무더기로 자진 신고했다고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것도 북한 전역이 아니고 한 도시에서만 그렇게 엄청난 숫자의 청년들이 남쪽 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북한의 한류 콘텐츠 단속은 일명 남한 드라마 시청 단속조로 알려진 109 연합소조가 주도를 하는데요. 이 적발시 처벌하지만 자수하면 용서한다 이런 식으로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한류의 확산이 MZ세대 중심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 당 간부들까지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소리는 VOA는 지난 3월 1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당 전원회의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를 비호하고 조장시키는 대상을 일꾼 대열에서 그러니까 간부 대열에서 단호히 제거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비사회주의 행위가 당 간부들까지 확산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VOA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보가 돈이듯 장마당이나 간부들 모두 정보에 민감하다 그러면서 반동 사상 문화라고 간부가 이해가 아니고 오히려 간부층에 더 확산돼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VOA는 이어서 북한의 한류 유입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부터이고 특히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는 북한의 20대, 30대 젊은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폭넓게 퍼졌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비사회주의 단속을 위해서 중앙과 도시군에 이르는 연합지휘부를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북한 당국이 단속을 강화해도 한국 노래와 드라마를 뿌리 뽑을 수는 없을 겁니다. 동아대 강동환 교수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VOA는 지난 20년간 계속된 남한의 노래와 드라마 유입은 북한 사회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온 것을 보인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 주민들과 간부들은 이를 통해서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악의 경제난에 더해 주민들은 물론이고 간부들까지 스며들고 있는 남한 같은 이런 외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북한 수뇌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더불어서 이 북한 체제는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도 관심을 끕니다. 우리 Y타임스가 계속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Y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